자, 지금부터 남원여고 1학년 문법 온라인 클래스 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제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문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제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시고요. 하나는 발화시입니다. 이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제를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먼저 사건시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 즉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말을 하는 순간 그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화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제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과거 시제, 그 다음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과거 시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시간상 앞선 시제, 그러니까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는 시간상 앞서 있는 시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이 수직선에서 색깔을 칠한 부분이 사건시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발화시인데요. 수직선상 왼쪽에 있는 게 사건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발화시겠죠. 이쪽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자, 영희가 책을 읽었다라는 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장에서 사건은 영희가 책을 읽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영희가 사건을 일으킨 시점, 즉 영희가 책을 읽은 시점이 지금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는 시간상으로는 앞서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현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의 문장에서 과거 시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특정한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문법 요소라고 하는데요. 자, 시제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높임법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는 각각의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실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문법 요소가 쓰여서 과거 시제가 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법 요소는 바로 at과 ot입니다. 이 at과 ot은 같은 형태소인데요. 앞에 말에 어떤 모음이 오냐에 따라서 양성 모음이 오면 우리가 at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이 오면 우리가 ot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양성 모음은 모음에서 아나 오가 들어가는 모음이 양성 모음이 되겠고요. 음성 모음은 우리가 어나 우가 들어간 모음이 음성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말의 모음에 양성 모음이 오면 어미가 at이 오고요. 만약에 음성 모음이 오게 되면 ot이 오겠죠. 그런데 문장에 at과 ot이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바로 과거 시제가 쓰인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수가 물고기를 잡았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철수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바라시보다는 지금 시간상 앞서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앗이 없다고 한다면 철수가 물고기를 잡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장은 아무 시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앗이 쓰였기 때문에 철수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바라시보다는 앞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앗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불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네요. 영희의 얼굴이 예뻤다. 자, 이건 품사가 지금 형용사인데요. 이때도 어시 오게 되면 과거를 나타내고 그는 멋진 학생이었다. 여기도 어시 쓰이게 되면 역시 과거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서술어가 뭐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또는 서술격 조사이든 품사에 상관없이 at과 on만 쓰이면 쓰였다고 한다면 바로 과거 시제가 쓰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술격 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체언과 결합해서 그 체언에 문장 성분을 부여해 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조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체언에 붙어서 그 문장 성분을 서술어가 되게 해주는 게 바로 서술격 조사죠.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체언인데요. 명사죠. 여기에 이다가 붙게 되면 얘가 서술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학생이었다 전체가 지금 서술어인데요. 이 문장에서 지금 서술어에 어시 쓰였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도 우리가 시제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용언의 어간에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게 되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으면요. 뒤에 예를 들어서 민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예쁘다가 민희를 꾸며주려면 여기에 니은이 결합해야만 민희를 꾸며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니은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언에 어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품사에 따라서 어떤 전성어미가 붙냐에 따라서 과거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또는 은이 붙게 되면 여기서 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은이 오거나 또는 던이 오면 과거가 실현된 것이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그냥 던이 붙으면 과거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는 어제 밥을 먹은 사람을 안다. 그러면 먹다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더니 철수가 밥을 먹은 사건이 바라시보다는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이 과거를 실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숙제를 하던 이때도 던이 붙어서 그가 숙제를 한 사건이 바라시보다는 이제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먹다고 하던 동사인 경우에는 은과 던이 다 붙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쁘다나 미남이다 와 같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던이 붙어서 과거 시제가 실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at이나 ot이 겹쳐서 쓰이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at, ot 또는 ot, ot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강하게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와 강하게 단절된 과거라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코스모스가 피었었지 라는 말은 단순하게 코스모스가 피었다는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at, 또는 o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곳에 극장이 있었었지 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이곳에 극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더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거 시제가 실현될 수 있는데요. 더가 쓰였을 경우에는 화자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일, 즉 자신이 보거나 들은 일을 회상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더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본인이 경험한 것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어제 집에서 공부하더라 라고 한다면 화자인 나가 철수가 공부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상하여 서술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라는 선어말 어미가 온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주어를 바꾸어서 내가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더라 라는 문장은 본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우리가 문법 요소에는 선어말 어미 at, 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 동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은 또는 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우리가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던이 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 강하게 단절된 at 또는 우리가 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도 역시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문법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시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 즉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이 말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현재 흰색, 비어있는 색깔과 검정색, 회색이죠. 회색이 지금 겹쳐서 표현된 것은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희가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는 영희가 책을 읽는 사건과 화자가 현재 말한 시점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현재 시제가 실현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문법 요소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어말 어미 는, 니은입니다. 그래서 이 는, 니은은 같은 형태소인데 앞에 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받침이 있으면 우리가 는이 오고요.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니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은도 역시 겉으로 보기엔 그냥 한 개의 의문처럼 보이지만 이 니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니은도 역시 우리가 현재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물고기를 잡는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는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장에는 아무런 시제가 실현되지 않겠죠. 그런데 는이 쓰였기 때문에 철수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지금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는이 바로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문법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잔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다가 어간이 받침이 없기 때문에 니은이 왔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현재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품사에 상관없이 at과 ot이 오면 과거 시제가 실현됐지만 우리가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인 경우에만 는과 니은이 올 수 있고요. 나머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는이나 니은이 없이 현재 시제가 실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희의 얼굴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장을 정희의 얼굴이 예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문장은 성립하지 않죠. 정희의 얼굴이 예쁜다 또는 정희의 얼굴이 예쁘는다는 안 돼요. 이 말은 곧 는과 니은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예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다는 지금 학생이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는데 이 경우에도 학생인다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리가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도 선어말어미인 는이나 니은이 없이 현재가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는과 니은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선어말음이 는이나 니은이 올 수 있으면 동사가 되고요. 올 수 없으면 형용사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 시제와 마찬가지로 전성어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제가 실현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사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사인 경우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는이 올 수 있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니은 또는 은으로 실현이 됩니다. 자, 철수는 밥을 먹는 사람을 본다. 이때 먹는이 지금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근데 이때 전성어미가 는이 왔기 때문에 철수가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 밥을 먹는 시점이 지금 현재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따라서 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느는 바로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하고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어말음이 는하고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는 뒤에 꾸며주는 말이 오죠.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는은 뒤에 있는 사람을 먹다가 꾸며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먹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다 같은 경우에는 요 는이 지금 꾸며주는 말이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 말은 곧 얘는 선어말어미 즉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쓰인 것이고요. 이때는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니까 전성어미로 쓰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인 경우에는 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착한 친구다. 이때는 착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이 온 것이죠. 그 다음 공석인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니은이 온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미래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시제는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시간상 앞서 있는 시제, 즉 사건이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에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미래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색깔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색깔이 지금 뒤로 가 있죠. 그 말은 곧 사건 시가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영희가 책을 읽겠다라고 한다면 영희가 책을 읽는 사건은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장은 미래 시제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문법 요소는 바로 get입니다. get. 이것도 역시 선어말음이죠. 그래서 선어말음이 get은 우리가 at, 엇,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at, 엇과 마찬가지로 품사에 상관없이 동사든 형용사든 서술격 조사든 다 get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철수가 내일 밥을 먹겠다. 그러면 철수가 밥을 먹는 사건은 지금 말을 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에 일어난다는 이해가 되겠죠. 또는 그 옷을 입으면 예쁘겠다. 내년이면 나도 어른이겠다. 다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사건이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선어말음이 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실현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말투지만 여러분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요즘 아직도 쓰고 있는 선어말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다시 연락하리다. 그래서 내가 내일 연락하겠다. 이 연락하는 사건이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이 리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스러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좀 옛날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락하리다 그러면은 이 말투 자체가 요즘 사람 말투가 아니고 옛날 사람 말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 의미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제에 상관없이 시제가 아니죠. 품사에 상관없이 리을 또는 을이 붙으면 이때 미래 시제가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을이 단순하게 미래뿐만 아니라 추측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내일 밥을 먹을 사람을 안다. 그러면 내일 밥을 먹는다는 사건은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게 바로 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가 그 옷을 입으면 예쁠 것이다 에서는 아마도 예쁠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까지도 더해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또는 내년이면 나도 학생일 것이다 에서도 역시 미래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나도 학생일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리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선어말음하고 좀 다르게 단순하게 미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나타내고 싶은 심리적 태도, 그러니까 마음 상태까지도 우리가 이 get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get이 단순하게 미래뿐만 아니라 화자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추측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get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게 되면 이건 그때는 미래가 아니고 아예 그냥 추측만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마 내일이면 택배가 지금쯤 도착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내일이 왔죠? 그러면 화자가 택배가 도착하는 사건이 지금 바라시보다 나중이라는 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내가 추측해보니까 아마 내일쯤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화자가 추측한다는 사실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get이라는 선어말 의미가 이 문장에서는 미래뿐만 아니라 추측까지도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밑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 남원도 지금쯤 비가 오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는 우리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런데 뒤에 미래를 나타내는 get이 왔다는 얘기는 이 get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뭘 나타낸다는 거죠? 추측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군사는 비가 왔겠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까요? 왔겠다. 자, 왔겠다를 형태소를 분석하면 겠다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에요. 근데 얘가 뭐랑 같이 쓰였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get과 같이 쓰였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at과 get 모두 지금 시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이 get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비가 왔겠네 라고 우리가 비가 왔을 거야 라고 화자가 추측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일은 반드시 내가 하겠다. 자,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화자가 하는 사건이 바라시보다 나중이라는 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동시에 화자의 의지, 그 일을 꼭 하겠다는 의지, 이것도 심리적 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지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이거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공연장에는 1000명도 들어가겠다. 이거는 단순 추측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 그 일은 나도 하겠다. 그 일은 나도 하겠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미래뿐만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태도까지 같이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약간 추측과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추측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과는 조금 구분이 되겠죠. 다음,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것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완곡의 반대가 뭐냐면 우리가 직설적이죠. 자, 직설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너 가서 빵 좀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자, 빵 좀 사와 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자, 이거의 완곡한 표현은 뭐냐면 빵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자, 빵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죠. 자, 빵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겉으로는 물어보는 것 같지만 숨은 의도는 바로 이 빵 좀 사다 달라는 것과 요구하는 것과 똑같죠. 다만 얘는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거고 얘는 직접 명령하지 않는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은 돌려서 표현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와주면 정말 고맙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 한 의도가 뭡니까? 바로 네가 와라. 네가 왔으면 좋고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와라. 요렇게 되겠죠. 이게 직설이죠. 근데 이거를 야, 네가 와주면 정말 고맙겠다 라고 하면 와달라고 하는 요구를 좀 더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get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완곡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가 숙제 좀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숙제를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야, 숙제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직설적이 되는 것이고요. 숙제 좀 해주면 고맙겠다, 좋겠다 라는 거는 돌려서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get은 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 뭐 이것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 별꼴 다 보겠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을 다 따져보면 이런 경우가 없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져보니까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다 라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get에서 중요한 것은 get이 단순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나타내고 싶은 심리 상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종류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다 살펴봤고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말한다. 자,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가 되겠죠. 자,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 그걸 우리가 발화시라고 하죠. 발화시. 따라서 틀렸네요. 자, 2번.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를 말한다. 그렇죠.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미래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말한다. 자, O인가요? X인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죠.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다음, at, at은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선어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4번은 우리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풀지 않을게요. 다음 5번. 더는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할 때 쓰는 서러말음이다. 그렇죠. 회상 시제 서러말음이입니다. 다음 동사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통해 현재를 나타낼 수 있다. 맞나요? 예, 그렇죠. 동사인 경우에는 는이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은이 오죠. 따라서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 시제는 get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자,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가 되겠죠. 우리가 선어말어미 뿐만 아니라 전성어미인 우리가 리을 또는 을로도 실현이 되고, 그 다음 선어말어미 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다음 get은 미래 시제 외에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선어말어미이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추측,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곡한 부탁, 그 다음에 따져보니 그렇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다음 객관식 1번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문장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문장은 시제가 언제인가요? 시제가 바로 과거가 되겠죠. 과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두겠습니다. 여기 뭐가 쓰였나요? get이 쓰였죠. 그래서 get은 뭘 나타내는 선어말음이다?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죠. 따라서 틀렸네요. 2번 나는 어제 일기를 썼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음운 변동할 때 배운 건데요. 썼다에서는 지금 기본형이 어간이 쓰고 뒤에 선어음이 어시 오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가 다가 왔죠. 근데 이때 의가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의탈락이 일어나서 여기서 썼다가 된 거죠. 여기서 의가 탈락하고 이 쌍시옷과 어가 결합해서 썼다가 됐죠. 이 말은 곧 이 썼다 안에는 원래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인 어시 쓰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get이 쓰여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도착한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를 형태소를 분석을 하게 되면요. 자, 도착하까지가 어간이고요. 그 다음 니은이 오고 다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니은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니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현재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니은도 역시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청소한다도 청소하 니은 다니까요. 여기서 니은이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2개는 지금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문장. 자,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1, 2, 3, 4, 5번 중에 미래를 찾는 건데요. 자, 1번의 아름답다는 지금 형태소를 분석하면 아름답에 다가 쓰였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무것도 안 쓰였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아름답다의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인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이 현재가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바로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뽀삐는 우리 강아지이다. 여기서 강아지이다라는 서술어는 강아지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조사가 붙어서 지금 서술어가 됐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의 경우도 선어말 어미가 없이 현재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도 역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어제 서점에서 책을 샀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샀다가 사았다. 이거 앞에서 배우셨죠, 우리가 음운 변동할 때. 자, 어간이 아로 끝나고 뒤에 똑같은 모음 아가 왔기 때문에 어간의 아가 탈락한 것이죠.
그래서 샀다가 된 것이고, 여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at이라는 지금 선어말 의미가 쓰인 것이죠. 그래서 3번 문장은 지금 시제가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살았다도 우리가 at이 쓰였기 때문에 역시 과거가 쓰였고요. 오시겠다에서는 지금 형태수를 분석하면 오시겠다니까요. get이 쓰였기 때문에 역시 미래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앞에 부사도 역시 내일이라는 부사가 왔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문장.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문장은 시제가 언제죠? 바로 현재가 되겠죠. 자, 1번 문장. 바람이 많이 불겠다. 여기에 get이 쓰였죠. get은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의미죠. 따라서 1번은 미래 시제가 쓰였고요. 자, 크다는 지금 크하고 다가 결합했죠? 그러면 크하고 다 사이에 아무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의미가 안 쓰였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크다의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는 아무것도 없이 시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선어말 의미가 없이 바로 현재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병수가 밥을 다 먹었다 해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쓰였고요. 4번은 내일은 일찍 일어나겠다. 역시 미래 시제 get이 쓰였으니까 미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루겠다도 역시 get이 쓰였으니까 미래가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1번, 2번은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쓰였을 때 우리가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는도 역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자, 시제 중에서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데 얘는 우리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모두 쓰일 수 있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따라서 5번은 현재가 아닌 과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제를 전부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어떤 문법 요소가 쓰였느냐. 일단은 뭐부터 찾는다? 중요한 것은 문장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어떤 문법 요소가 쓰였느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문장의 시제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사실 시험 문제에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 외에도 우리가 상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있긴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고요. 또 시험의 빈도도 낮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시제만 찾을 줄 안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가 get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태도, 그러니까 단순히 get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시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화자의 심리적 태도까지 나타낸다는 거, 요거만 잘 정리해 주시면 뭐 수능이나 뭐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풀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